안녕하세요. 새별 한양 5.6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 주민 설명에 참석을 해주신 우리 단지 주민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주민 설명회 사회를 맡은 저는 추진 준비위원회 김경립입니다. 저도 사회를 처음 봐봤고요. 좀 많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주민 설명에 참석을 해주신 한양 5.6단지 주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기 신도시는 노후로 인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촌단지 특히 우리 새별 한양 5.6단지는 PC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로 다른 아파트에 비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며 꼭 이번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하기에 소유자의 호응과 단결이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에 많은 불편이 있고 많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새별 한양 5.6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꼭 해야만 합니다. 주변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자꾸 추진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 앞서 노력하고 단합을 해서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새별 한양 5.6단지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로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러기 위해서 5.6단지 소유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지역 새별 한양 5.6단지는 평촌 지역에서 범계역 역세권 및 주변 다란초등학교, 구림중학교가 인접하여 최고의 주거 환경을 가진 좋은 지역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 준비를 위해 김진승 추진준비위원장 외에 추진 집행본 및 많은 5.6단지 주민들의 노력으로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오신 김진승 추진준비위원장과 추진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는 다음과 같은 식순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새별 한양 5.6단지 재건축 추진 설명회 계획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 설명회 축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소개 및 재건축 관련 준비위원장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건축 관련 자문업체 설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 부문은 주성 CMC, 건설 설계 부문은 권한종합건축사무소, 건설 부문은 현대 엔지니어링 각각 주제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한 세 개 업체는 주민 설명에 참석한 여러분의 재건축 진행 이해를 돕고자 주민 설명에 자문으로 참석했음을 공지합니다. 끝으로 주민 설명에 폐해 선언 및 폐해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별 한양 5.6단지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승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님의 주민 설명회 계획 선언이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탄생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꽉 채우다 못해 뒤에 서서까지 참석해주신 수많은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별 한양 5.6단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선포합니다. 주민 설명회 식순에 따라 다음 순서는 주민 설명회 축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 축사를 위해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신 민병덕 국회의원입니다. 의원님은 축사를 위해 당선을 모셨습니다. 의정 활동에서 많은 바쁘신 상황에서 주민 설명회 축사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큰 박수로 민병덕 국회의원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병덕입니다. 우리가 신도시에 입주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노후 신도시가 됐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신도시에 입주했는데 노후 신도시가 됐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곳도 노후 도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차장도 불편하고 상하수도 이런 것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제 고쳐야 되는데 조금씩 고쳐서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를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일기 신도시 아닌 도시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그것은 특혜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만 하지 말고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노후 계획 도시를 하자라고 해서 노후 계획 도시 하자고 했더니, 노후 계획 도시 아닌 관양동이나 비산동이나 이런 곳에서는 또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도촉법을 통해서 거기도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궁금한 것은 노후 계획 도시 특별법이 발표됐는데 우리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기대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한다면은 분담금이 얼마 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자께서 선도지구 하는데 선도지구가 뭐야?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궁금함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일요일 날 나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좀 적게 들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많이 분담금이 들면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분담금이 줄일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핵심 아니세요? 그렇죠? 그리고 좀 빨리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분담금이 적게 되려면 우리가 헌것 주고 새 것을 만드는데 그 공사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 공사비를 뭘로 충당할까요? 우리들이 다 돈을 내야 되는데 더 높게 더 많이 지어서 일반 분양을 팔아서 그 돈으로 공사비를 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금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러려면은 더 많이 개수가 나와야 되는데 용적률이 올라가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은 핵심이 용적률을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양의 200% 원저리의 그 용적률을 300%, 400% 이 정도까지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확실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높이 지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그 개수가 많아진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비싸게 팔려면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안양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안양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기업도 생기고, 그래서 안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면 아무리 많이 지어도 헐값에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금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분담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안양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서 수요를 높일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 우리의 분담금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줄어라 하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분담금은 줄어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선도지구는 우리 여기에 42,000세대가 삽니다. 평촌에. 이걸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로 이사 가겠습니까? 이사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곳이 있고 늦게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될 텐데 어디를 먼저 할 것이냐,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어디를 먼저 하더라도 이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안양에 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주할 곳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쟁점입니다. 그래서 안양에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든지, 안 되면은 안양과 같은 이런 밀집된 곳에서 힘드니까 경기도에서 이 근처를 같이 이주단지를 같이 만들어서 이주단지를 꼭 안양이 아니어도 의왕이라도 이렇게 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선도지구가 되면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선도지구 뭔지 모르겠고 재건축 뭔지 모르겠고 나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데 어떻게 선도지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열기처럼 여러분들의 의지가 선도지구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다. 한 지역에서 한 개 이상의 선도지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안양이 한 개 이상을 만들어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샛별 안양 생각을 하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이 생각납니다. 저도 1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김동연 지사님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1살 때. 그래서 항상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이 흘린다고 그럽니다. 그 어머니가 어디 사신지 아세요? 김동연 지사님 11살 때 혼자 계신 그 어머니, 그 노모가 한양샛별에 사십니다. 그래서 항상 자주 오십니다. 자주 오면 저랑 식사를 계속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애정이 정말 각별합니다. 11살 때 소년 가장이 되신 김동현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항상 한양샛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의견들을 주시고 공무원도 푸시고 그리고 집행부에 힘도 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양샛별이 더 빨리, 더 싸게, 더 잘, 잡음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 또 함께하십니다. 안양시 동안구가 국회의원 후보 임재훈 국회의원 후보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자, 저는 마이크를 안 잡고 하겠습니다. 자, 길면 민폐니까 1분에 끝낼게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국민의힘 안양 동안구가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재훈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민병덕 의원께서 잘 설명하셨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낮아진 마음으로 섬기면서 집권당의 힘으로 여러분께 기쁨과 선물을 드리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과 동공동락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샛별 안양 5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 준비를 위해 노력하시고 주민 설명에 준비해서 많은 고생하신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김진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인사 소개 말씀과 설명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참 아까 전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제도로 봤을 때 500명이 넘으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까지 마련할 때까지 노력해주신 추진준비위원 여러분께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준비위원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지금 다 밖에 계셔서 접수를 받고 계시는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뒤에 지금 사람이 가렸거든요. 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추진준비위원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희 추진준비위원회 설립 취지는 평촌 한양 5, 6단지 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의 추진입니다. 당연히 추진준비위에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저희 단지의 선도지구를 유치하여서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새로운 집에 이사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저희 추진준비위원회는 2022년 7월 발족하기 전까지 예비 추진위로 활동을 먼저 하였습니다. 연역의 설명의 첫 번째가 이제 아직 비어 있는데요. 그 전에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22년 7월까지 등기부 등본의 5기를 정정하고 철근 콘크리트 조로 되어 있는 등기부 등본을 PC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철근 콘크리트 조는 재건축 연한이 30년이고 PC 조는 재건축 연한이 20년이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공고상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 조구나 하고 생각해서 30년을 기다려왔는데 사실은 저희 재건축 연한이 이미 10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생겼던 것도 뒤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10일에 추진준비위의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는데 이렇게 조촐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조촐한 모임이었지만 저희는 정진하여서 2023년 8월 31일에 추진준비위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인 도정법에 맞는 추진준비위원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준비위원 130명의 동의와 주민 248명을 등록하였습니다. 단 3일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희가 공고를 내놓고 3일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서 더 힘을 받고 저희 오늘 이 추진준비위 주민설명회까지 이렇게 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추진준비위원회는 이제 가장 가까운 미래에 선도지구를 위한 동의서를 진구하여 각 세대별로 방문을 드리고 우편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편물이 도착하면은 주변에 있는 분들께 꼭 소문을 내시고 주변에 만약에 본인이 안 살고 계시다 그러면 전화를 하시고 꼭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톡방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코로나를 지나면서 대부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사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서 방명록을 작성하시면은 그 방명록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자로 이 가입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혹은 아파트 1층에 있는 게시판에 QR코드가 들어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서 여태까지 참석하지 못하시거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가입해 주시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소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카오톡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나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대표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은 추후에 한 번의 클릭으로 가입할 수 있는 URL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단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단지는 3,227세대 대단지입니다. 저희 단지는 약 2만 평 부지에 동안구청 위쪽 이 범계역에서 가장 가까운 홈플러스까지는 299m 그리고 단지의 중앙을 조금 넘어서까지 약 500m로 역세권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저희 단지에는 공원이 3,000평, 도로가 300평, 합계 3,300평이 공유하는 정비 기반 시설로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의 옛날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이쁜 단지 안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누수가 되는 부분이 방치되어서 철근이 노출된 부분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건축물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철근이 노출된다는 것은 철근이 녹이 슬기 시작하고 녹은 철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그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초기 단계인 것입니다. 저희가 선도지구가 지정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2030과 2040의 계획 순서에 합치합니다. 안양시 2030의 계획에는 이렇게 정비의 시급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정비가 가장 시급하다고 안양 평촌 신도시 안에서 이미 시청에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샛별 한양이고 여기가 은하수 한양입니다. 이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면은 저희가 선도지구가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의 영향이 제일 적습니다. 층수를 올리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도로입니다. 도로가 넓어야 층수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주변 도로들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건물을 이쪽에 있는 이 대로변에 설치했다고 하면은 2,500대 분당 통행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단지 앞은 안양시 평촌 전체에서 가장 적은 통행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분당 400대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층을 많이 올려서 통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도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범계와 안양 운동장 예정역의 역세권 중심지입니다. 범계역과 평촌역은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범계역은 정말 문 감았다 뜨면 도착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안양 운동장역은 곧 지정이 되어서 이제 곧 28년도 이후에 착공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안양 운동장역까지도 약 550m 이렇게 단지에서 매우 가까운 도보로 가능한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운동장에서 봤을 때 도보로 지나서 오다가 앞으로 더 가면은 시청과 구청이 있는 이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시청과 구청이 이미 있다는 것은 이 위치 지역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놓아지기에 가장 좋은 입지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먼저 개발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면 안양시 전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겪은 일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안양으로 이사 오면서 이제 평촌 샛별로 처음 집을 왔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이렇게 평지에 시원하게 펼쳐진 단지가 좋았고, 관공서 그리고 여기 너무 가까워서 마음에 쏙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입지는 부동산의 불변의 가치이고 역과 가까운 평지에 있다는 것은 주민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고 샤시를 교체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아랫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무수천지를 한다고 해서 베란다 화장실에다가 여기저기 이쁘게 붙여놓았던 타일을 깨고 그런 것도 마음이 아팠지만 물이 마를 때까지 곰팡이가 피는 벽을 보면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아래층에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누수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설계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준공 30년 차가 지나서 누수가 많은 단지는 더 이상 가입이 안 됩니다. 자야가입하셨어요. 주변에 소개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험회사는 그냥 가입을 안 받는 게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건물이 노후돼서 유지보수 비용이 바닥이 나오는 시점이 가까워 보이는 것을 먼저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단지가
그런 시점까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내부 연한을 10년 이상 초과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파트라 그러려니 하고 이번 누수로 넘어갔는데 밑에 2층에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PC 구조물 사이로 벽으로 누수가 타고 내려갔고 두 번의 수리로 결국 500만 원이 넘게 수리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문제를 겪은 주민들이 많고 현재 주민들 사이에는 누수 문제를 논의하는 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방에 있는 소식들을 보다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비가 오면은 양동이로 물을 받는 집도 있습니다. 누수가 고쳐지지 않아서 비닐을 쳐서 밑으로 배수를 하는 집이 있습니다. 화장실에다가 천장에 아크릴을 쳐서 물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지는 데서 고쳐놓고 살고 계십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도안전성입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 고치지 않고 있으면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누수가 접합부 쪽으로까지 스며듭니다. 접합부와 철근과 이러한 것들이 계속 젖어 있으면 녹이 슬고 부풀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 문제가 가속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 관리소에 있는 누수 현황판입니다. 저희 단지의 누수가 대략 한 몇 퍼센트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조사해 보신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관리하시는 분과 관련되신 분 아니면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 PC 구조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면은 한 개층이 아니라 두 개층, 지금 608동이었나요? 구호라인에 5개층까지 내려가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PC 구조라서 생기는 문제이고 이러기 때문에 누수의 발생 확률이 지나치게 높습니다. 저희는 철근 콘크리트로 된 동도 있고 PC 구조로 된 동도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된 저기 낮은 층에 있는 3개 동은 0%, 한 개도 없습니다. 두 집 10%입니다. 0%,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PC 구조로 된 건물은 611동,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611동에 있습니다. 제가 운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23.3%, 내 집에 한 집이 누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 동안에 있던 일입니다. 1년 동안 수리를 하고 다음에는 0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매년 그랬습니다. 2015년까지 확인했는데 거의 10년 동안 이랬습니다. 저희는 이 수리비와 지나친 관리비 이런 것으로 필요 없는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해왔고 그걸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믿으면서 이 건물은 30년이 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설 이걸 재건축하는 허가를 안 해줬던 게 이 작년까지 일이고 이 법이 통과되고 저희가 학수고대해야 되는 이 재건축이 눈앞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밀려서 5년 후에 재건축이 되고 10년 후에 재건축이 되면 저희 특별단지 같은 경우에는 40년 차에 되게 되면 내구연한은 9배 초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20만 킬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를 설계했는데 40만까지 달려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30년 차까지 재건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사업 자체에 드는 시간이 10년 가깝습니다. 평균이 10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3,300세대가 되는 이 사람들이 갈집을 찾고 이 산에 들어가 있던 세입자들이 나가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저희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수로 고생을 하면서 세입자도 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지구가 되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리모델링이 불가해서
기존의 리모델링 조합도 없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으로 수리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조건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소형으로 많이 짓다 보니 여태까지는 사업성이 불가하다 이런 얘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가격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파한단이 10,000원 하는 세상에 아파트가 2억 얼마입니다. 파한단을 이 정도 운동장에 심으면 1년이면 저 아파트를 한 채 사는 겁니다. 이게 교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살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도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급성과 이러한 시급성과 함께 주민의 동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주민의 동의가 많아야지 이것이 선도지구가 되어서 빨리 실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단지의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육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큰 블럭, 중앙공원과 같은 크기의 큰 블럭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하는 동안에 도로 반대쪽과 이쪽을 쓸 수 있으므로 교통에 대한 불편이 없습니다. 또한 민원에 대한 가능성도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과정 없이 한 개의 큰 블록을 재건축을 빨리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주민 여러분들이 빨리 동의를 해주시고 이거는 해야 되겠어 이런 사실을 보고 이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게 올라가고 있는 누수율을 보시면서 그런 결정을 빨리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빌딩관리업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업을 뒤로하고 몇 개월간의 시간을 거쳐서 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10년까지 앞으로 15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까지 헌신하겠다는 각오로 여기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것들을 여기 계신 정보 관계자님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VIP 여러분들도 알고 이 선도지구 선출에 참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서로는 저희가 재건축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 업체를 모시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자 발표는 정비 부분입니다. 정비 부분 회사로는 주성 CMC 김경원 본부장을 모시고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법 추진 절차를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 본부장을 모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주성 CMC 대표이사 김범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건축이라는 목적 때문에 모이셨는데, 근데 지금 동의서를 받는다고 하니까 다들 그럼 나 분담금 얼마 내는데? 라는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준비하시는 준비위원분들께 제가 감히 여쭤보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우리 선도지구 지정돼야 되니까 동의서 내주세요 라고 하는데 덜커덕 질문 나오는 게 우리 2주 언제 나가? 아니면 나 돈 얼마 내야 돼? 이 얘기뿐이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절차 말씀드렸죠? 아직 멀었어요. 까마득해요. 심지어는 나 전세계약 다시 바꿔야 되는데 당신 책임질 거야. 나 전세계약 또 잘못되면 어떡할 거예요? 한참 멀었어요. 하셔도 돼. 그리고 실제 2주 나가기 직전에 전세 기간이 남아있더라도요. 관련 법에서 그 전세 기간을 만료시켜줍니다. 강제로 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퇴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동의서 안 낸다? 그럼 재건축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일단 어떤 재건축할 수 있는 요건이 된 다음에 사업이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되는데 지금부터 그거를 논의하시기보다는 일단 남들보다 먼저 하실 생각이 있다면 동의서부터 먼저 내셔야 되는데 분담금을 잠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내는지 알려면 여러분들이 팔아먹을 거를 얼마큼 지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몇 세대를 팔 건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몇 세대를 얼마에 팔 건지, 그리고 그 몇 세대를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값을 알려드리잖아요. 그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돼요. 근데 다만 법에서 각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정분담금이라고 해서 계약적으로 지금 시점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대는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때 알려드리는 것도 역시 추상적인 거예요. 앞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고 또 여러분들이 분양가격을 얼마에 팔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주 나갈 시점에 살고 계신 집값이 얼마가 될지도 몰라요. 그거를 그냥 추정해서 알려드릴 뿐이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분담금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특별법이 아닌 각자의 단독적으로라도 재건축을 해라 하는 단체들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왜? 재건축해서 금전적인 이익이 분명히 보이니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작년에 통과되면서 그네들보다 더 많은 베네핏을 주고 혜택을 줄 텐데 왜 안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여러 가지 안심하시고 동의서 내세요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저라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신뢰를 하실 것 같아서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비업체라고 합니다. 정비회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입니다. 대한민국에 한 300여 개뿐이 없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재건축 사업에 시행착오 없이 행정적인 절차를 가이드 해드려라, 컨설팅 해드려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나마 여러분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재건축 사업 아까 한 번 하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워낙 많은 실적이 있어서 지금까지 26번의 준공 실적을 갖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26번을 해봤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똑같은 실수 반복 안 합니다. 여러분들 실수 한 번 하시면 다시 번복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죠. 그런 거를 방지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많은 실적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감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준비위원회들 각자 일 쓰시면서 나와서 봉사하십니다. 이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때문일까요? 나는 냈는데 단지 안에 누군가는 안 낸 분이 다른 단지보다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 준비위원들 지금은 그러시죠. 우리 선도지구에서 탈락하면 우리 여기 이 동네 못 살 거예요 라고 걱정하시는데, 그 걱정은 여러분들이 해소시켜 주셔야 돼요. 선도지구 지정 동의가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이 한껏 빨리 참여하시고, 가급적이면 주변 분들한테라도 알려서 단기간에 동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람으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숙지하셨으면 감사하다는 의미로 일단은 여러분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 응원하는 차원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설계부문 권원종합건축사무소에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박수 좀.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근원고층의 소사인 상무입니다. 일요일날 늦은 시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 설계 궁금하시죠?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 정비업체에서 되게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시고, 이제 중요한 업체들이 재건축을 도맡아하는 전문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은 재건축 정비사업의 방향인데, 큰 틀은 우리 우룹단지의 포커스가 있지만은 지금 현재 강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래의 재건축의 내용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 세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아파트의 벤처사를 보면은요, 70년, 90년, 이렇게 20년 단위로 아파트가 참 급격하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 저 5, 6단지가 8년이나 10년 뒤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에 그런 청사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에 그보다 더 뛰어난 많은 기능들이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는 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망이에요. 지금의 높이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향보다는 더 조망이 우선 있습니다. 한강변에 있는 서울시 아파트에 보면 한강을 보고 안 보고에 따라서 가격이 뭐 몇 원씩 차이가 나죠. 그런 부분이 조망에 이 단위세대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가치를 동반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단위세대에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이제 미래의 주거 지역들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강남에서는 현실적으로 제안하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갤러리 아트뷰, 간접 조명, 우물 천장 이런 것들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알파 공간, 키친, 발코니, 시트한 발코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7타입입니다. 67타입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67타입인데 67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제곱미터 타입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도량에게 법률적으로 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7은 전용 면적 67제곱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략 한 29평에서 3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베이에 있던 하나의 기업자의 이면 개방 어떤 조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에서 볼 수 있는 조망거리이고요. 그다음 59타입입니다. 역시 포베이입니다. 최근에 아파트들의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은 이런 가변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을 가변형 경량 벽체를 이제는 하나로 통합할 수 있고 가족 구성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구조들이 나타납니다. 52타입입니다. 52타입은 3DK로 갑니다. 항상 다니셔서 보실 수 있는 게 조망입니다. 조망. 조망이 가장 큰 미래의 가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45타입입니다. 45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타입은 이면 개방형이죠. 이렇게 양면 이면 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38타입 투베이입니다. 이제 38타입부터는 아무래도 계단식 형보다는 공공 면적의 최저화를 위해서 복도형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입니다. 우리가 다리시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건설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 이제 5층까지 같은 경우는 조형평이 많기 때문에 재건축을 통해서 상당히 평수를 늘려가야 되는 그런 미래의 어떤 그런 전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의 갭을 높이는 것은 단지시대도 좋아야 되겠지만 과연 그 단지 안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커뮤니티 같은 게 중요합니다. 스카이브리지 요즘은 가장 기본이죠. 스카이 라운지. 이 스카이 라운지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까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스카이 라운지 인피니티 풀. 인피니티 풀이라는 게 생소하죠. 저희가 설계한 대포 4단지에는 인피니티 풀이 직접 시공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피니티 풀은 저희 회사에서도 설계한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스카이 갤러리, 파노라마 다이닝입니다. 와이너리 룸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미래 꿈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게스트하우스, 프라이빗 스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존에서 상당히 그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스타일 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10년 뒤에는 이거보다 더 화려하고 더 명품의 기능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이닝 파빌리언, 와인 테이블 이런 것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5단지가 재건축되면 3,600세대, 뭐 나중에 퍼미되면 4,000세대까지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한 이런 커뮤니티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극장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멤버 동호회수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운동, 오락, 다이나믹 존입니다. 우리 뭐 노년층이나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 운동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운동이 또 빠질 수 없는 커뮤니티 중에 하나입니다. 골든 라운지, 쉼터, 요가 명상,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가장 필수적인 시입니다. 이제는 수영장, 물론 수영장이라는 게 뭐 국제 경기장의 수영장까지는 안 가겠죠.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도 들어오고 멀티피트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즈, 에듀존도 들어오게 되고요. 또 우리 교육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지금의 커뮤니티의 개념은 뭐냐 그러면요 5성급 호텔에 맞먹는 어떤 그런 커뮤니티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향후에 아파트의 단지는 우리가 30년 전 출발했던 아파트 단지와 다르게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북 라운지, 키즈집, 카페 이런 데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공용공간 특화입니다. 우리가 3,600세대 정도 규모면은 단지 안에 모든 그 커뮤니티 내지는 조경의 특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대통합 로비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림이 게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할까? 근데 지금 현재 일부 단지 서울에 제가 특정 단지를 금연하지 않겠지만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호텔 보면 인포메이션이잖아요. 이건 인포메이션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럽 라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드랍 오프존이라 그래가지고 그 호텔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먼저 짐이라든지 사람이 내리고 주차장 하는 그런 이런 안전한 존도 만들게 됩니다. 조경 특화 말씀드리면요. 야경, 경과. 우리가 잠시 뒤에 이제 봄이 오면 벚꽃이 피겠죠. 벚꽃과 어우러지는 야간 경과 조명에서 상당히 걷고 싶은 단지 내 거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수공간입니다. 수공간이 이제 점점 기후 나라에서 더워지고 있는데 이 수공간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열선 효과에 의해서 온도도 내려갈 수 있고 미스터 베스트링 가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단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미래 여러분들의 단지의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상업시설 특화입니다. 지금 뭐 상업시설 30년 전 우리 상가 같으면 근데 일천합니다. 지금 근데 미래의 상가는 어떻게 변하느냐? 디자인이 상가의 모든 가치를 바꿔드릴 것입니다. 이런 대면 상가에서 상가와 보행 공간과 쉼터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요소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상가로 바뀔 것이고요. 대면 상가, 뭐 주변에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단지 내 상가도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드 플라자입니다. 단지 내부에 다양한 커뮤니티와 예술들의 성큼 광장입니다. 기술 특화 말씀드리면요. 층고가 올라갑니다. 층고가 이제는 3m에서 이 우물 측면까지가 2.5m까지 올라가요. 지금 여러분들 사시는 층고가 대략 우리 반자 높이 실리까지가 한 2.2, 많으면 2.3m 정도 되는데 최소 20에서 30cm 정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층간소 엄청나게 문제가 많죠.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법률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면이죠. 아까 제가 과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벽이 아닌 기둥식으로 가면서 가가호흡집이 헬리집이지 않습니다. 윗집과 아랫집이 틀린 구조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머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형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1층은 소음과 또 보행 공간하고의 어떤 프라이버시 확보 때문에 BOT로서 다 6m 이상 띄웠어. 1층이 지상 1층이 6m 이상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살기 좋은 어떤 보행 공간의 통용이라든지 간섭들이 최소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로봇 택배압도 지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 수습이 자동으로 가겠죠. 높이가 49.50점 가는데 쓰레기 손에 들고 옆에 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특화될 것이고요. 스파이 커뮤니티 말씀드렸고 가로대면 인천상가 그리고 강폭 주차장입니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이 부분은 이미 구비가 되었습니다. 2.6m에 5.2m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대형 차량의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주차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 순환 모빌리티입니다. 세대가 1.5m면 엄청난 주차 횟수이거든요. 그 주차장 안에서도 헤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전기차가 안내를 할 수 있는 모빌리티가 만들어지고 외부 차량 동선 분리가 됩니다. 지금 지하 1층 주차장 높이가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상에는 차가 못 다니거든요. 차가 못 다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이사팀이라든지 이런 외부 차량들은 지하로 바로 올 수 있도록 지하 1층 출구를 현격적으로 높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부문으로 건설 부문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모시고 회사 소개 및 실적 사례 등을 주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엔지니어링 도시정비영업실 우경석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현대엔지니어링 저희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실적, 그 다음에 넥스트 프리미엄 저희가 어떤 점을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속하는 건설사이고요.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은 382조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는 다 모두 알고 계시는 그런 기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그룹 내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대표적인 건설사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주로 그 그룹사의 건축 사업을 주로 담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사 공사는 저희가 주로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업 부분을 보면은 건축 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화공 플랜트, 전력 에너지 플랜트 사업, 그리고 인프라 사업, 자산 관리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꾸려져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이 좀 부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충분히 손해를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는 포트폴리오가 잘 꾸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는 시공인력 평가가 4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년 기준이고 아마 올해는 3위로 올라설 가능성도 있다고 저희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공인력 평가의 수준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불급,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대출을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실 텐데 이자 발생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저희는 AA-로 최고 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 나중에 차입을 하실 때 차입도 원활히 할 수 있고 또 이자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진행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샛별하냐 5.6단지 주민 설명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갔고요. 설명의 질의응답은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메일, 아까 여기 보면 이메일, 웹사이트, 홈페이지, 대표전화로 질문해 주시면 성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서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